네, 진실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어떤 문의를 보내주셨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박미라입니다. 개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에게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닉네임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 종목 선발 1순위가요. 바로 닉네임이니까 앞으로 재밌고 톡톡 튀는 닉네임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할게요. 닉네임이 긍정맨인 37세 직장인 겸 학생입니다. 참 이분은 닉네임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활하신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긍정맨님은 SK컴즈를 17,000원에 20% 갖고 있는데 조금 손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욕심내지 않고 딱 학비만큼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낮에는 일하랴, 또 밤에는 공부하랴. 열심히 살고 계신 긍정맨님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닉네임이 초보주부님.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서 HTS도 자녀에게 어렵게 배워서 투자하고 있는 55세 주부이십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낮 시간 동안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가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HTS도 버벅대면서 보는 제가 투자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초보 주부님께서는 GS 글로벌을 23,300원에 30% 갖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참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이외에도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답답한 부분, 또 자랑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요. 언제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다음 달 처음 맞이하는 신랑 생일에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어요 라면서 자티전자를 5,660원에 40% 갖고 있는 미소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달 말에 매수한 이후에 출장 잠시 다녀오면서 이 종목을 방치해뒀더니 세상에 그 사이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했고 하한가를 3번이나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걱정이 가득 담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소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목을 방치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미리 대응하면 좋았을 텐데 참 저도 아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컴즈와 GS 글로벌 또 자티전자를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박미라였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시죠.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가 오늘 1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1803포인트.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은 증권, 은행,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선임 연구원 박양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네.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간 쉽게 뚫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사주고요. 흐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과거 올해 연초부터 저희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00선을 넘어선다면 향후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를 움직였던 힘은 그 글로벌 경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고요.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WTB에 과연 나타날 것인가가 전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희석화가 되고 있고요. 곧 있으면 3분기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시만 놓고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PR이 한 9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R이 9배라는 수치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의 주가라든가 뭐 지수는 그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제 한국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향후에 추가적인 그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 SK컴즈입니다. 긍정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17,000원에 사셨고 20% 갖고 계신데요. 직장인 겸 학생.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짜주세요 하셨습니다. 대학원 다니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네요. 재테크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인지 SK컴즈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SK컴즈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뭐 네이트라든가 싸이월드 얘를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싸이월드를 직접 뭐 운영을 하다 보니 찾았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나 IT 같은 경우는 추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NS가 상당히 열풍인데요. 아마 예. 저희 대한민국의 그 트위터 가입자의 그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트위터를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이월드의 신규 가입자 수는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점이 좀 SK컴즈의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네이트의 그 광고 수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업체의 주 수익원은 그 온라인 광고 수익인데요. 최근에 네이트 같은 경우도 광고 수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5월, 6월 달이었죠. 5월, 6월에 거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6월에 들어와서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가 역시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소폭 하락 추세에 좀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2분기 들어와서 한 트위터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이랑 뭐 주가랑 좀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분기에 광고 수익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3분기부터 모 기업인 SK텔레콤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컴즈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는 한번 재차 우상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상당히 좀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재미있는 주가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살피시고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또 높은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겠죠. SK컴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GS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초보 주식 투자자라고 하시면서 초보 주식님께서 보내주셨던 종목인데요. 23,3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재테크의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주부님들이 하기에 또 괜찮은 게 주식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종목 선택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시장의 중심이 그 내수 유통주인데요. 다만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제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는 그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정말 그 중요한 건 그 매수의 타이밍이겠죠. 뭐 매수의 타이밍도 중요하고 매도의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매수하셨던 가격이 상당히 좀 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약 매수하셨던 가격이 23,300원이면 주가가 한참 그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따라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통주가 시장의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그룹
유통은 뭐 현대상사가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LG상사가 도맡아서 하고 있고,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GS그룹의 모든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석유화학 사업까지 추가되면서 실적 역시 상당히 좋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건 상당히 오르면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하신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으셔서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약간의 이격 조정을 줄 때 제가 볼 때는 약 21선 위에서 약간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 22,000원이나 21,000원 후반 정도까지 주가 조정이 온다면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주식을 사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GS글로벌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티전자 보겠습니다. 미소님께서 주셨던 종목이네요. 5,660원에 40% 갖고 계십니다. 상치고 잘 가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셨는데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를 다 갔다 오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상 2번에 하한가 3번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좀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이렇게 실현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오늘 또 좀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손실을 좀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이 보니까 거래량 약 90만 주이기 때문에 아마 매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 매도하지 못하셨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매도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지난주에 제가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실적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티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잠깐 보시면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약 1,500원대에서 약 8,000원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사이동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이동통신 관련주들입니다. 최근에 사이동통신의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사이동통신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주라고 언급이 되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현금 보유량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KMI라는 단체의 그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동통신은 하나의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맞을 것 같고요. 자티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베이스가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테마주에 편승해서 주가 상당히 급등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과감히 손실을 감내하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단순히 어떤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 접근하실 때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지 말고 매매를 잘 하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둬라.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알렉산더 엘더 심리투자의 대가죠. 이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한가 나와서 매매하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KB금융 보겠습니다. 동결미워님께서 보내셨는데요. 48,500원에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70% 갖고 계십니다. 금리 인상을 믿고 비중을 키웠는데 어제 동결이 됐었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당황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뭐 결과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금융과 보험주들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건설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지수가 1800선을 넘어서면서 KB금융도 지금 약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약 70%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번 상승을 이용을 하셔서 좀 비중을 좀 낮추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 지금 박스권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점 때는 항상 반등을 줬습니다. 약 45,000원대인데요. 6월 달에도 45,000원대에 저점에 반등이 나왔고요. 7월 달에도 약 45,000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쌍바닥은 좀 확인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 업종들이 그렇지만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PF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쌓다 보니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대규모의 그 PF 대손 충당금을 쌓았지만 3분기에도 아마 추가적인 대손 충당금을 쌓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 흐름과 같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장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KB금융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약간의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KB금융이 오늘장 반등하면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대박치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27,500원에 40% 갖고 계시고요. 8월쯤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IT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느끼실 건데요. 네.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시장을 주도했던 게 IT와 자동차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상당히 주가는 잘 가고 있지만 IT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램 가격이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그 세트업체들의 재고 조정 문제도 이런 IT 관련 기업이나 부품 기업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의 IT 대형주나 부품 기업들 역시 주가가 상당히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은 3분기, 4분기에 어라운드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하셔야 될 게 IT의 성수기가 4분기입니다. 그래서 IT의 성수기가 조만간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삼성전기의 주가 하락은 실적보다는 수급 측면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의 주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차장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IT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급이 좀 꼬여서 주가가 좀 쉽게 반등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곱전 대비 지금 지속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반등이 나올 시점에도 좀 저항선에 부딪혀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의 전일 거래량이 상당히 좀 증가했던 점은 상당히 좀 주가 반등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라는 상당히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약간의 거래량 부족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점이었죠. 약 11만 3천 원대에는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손실 중이시기는 하지만 지난번 저점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이죠.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다 못해드렸던 분들은 월요일 증시전략센터에서 모두 다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1800선 고지를 탈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네요. 장중에 1807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16포인트 상승 1800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2800억 원 이상 사고 있고요. 기관도 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483선인데요.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 공무원이 3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50만 원 정액인 육아휴직급여는 100만 원 한도 안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4가 오늘부터 KT를 통해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KT는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1차 예약 고객 22만 7천 명에 대해 제품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1차 예약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제품을 받을 수 있고 2차 예약자 4만 3천 명은 이달 말까지 아이폰 4를 받게 됩니다. 아이폰 4 16기가의 가격은 4만 5천 원 요금제,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26만 4천 원입니다. 같은 요금제로 32기가 모델은 39만 6천 원입니다. 1, 2차 예약자가 많아 지금 아이폰 4를 신청하면 다음 달에나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KT는 내다봤습니다. KT는 아이폰 4 출시와 함께 해외에서 현지 사업자의 값싼 통신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신규 구인 인력이 지난해 8월보다 58%나 많은 22만 5천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8년 워크넷 데이터베이스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8월의 신규 구직 인원은 26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8월까지 신규 구인 인원은 149만 2천 명으로 63% 늘어났으며 신규 구직 인원은 230만 8천 명으로 5.5% 증가했습니다.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8월 신규 구인 배율은 85.8로 최근 3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구인 배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취업이 쉽다는 의미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 포용 차원에서 자금 공급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금융 소외계층 포용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개인은 저리자금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금 공급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소금융 같은 제도가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논의돼 전 세계적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새롭게 단장한 증시전략센터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오늘장 그리고 일주일간 가장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한 주 동안 전문가들의 배틀 종목 끝까지 시청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